생활비를 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물가가 요즘 이만저만 높은 게 아니지 않느냐. 자, 이게 또 하나의 핑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생활비를 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그 중에서 특히 엥겔 지수를 현명하게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장보기가 정말 무섭다라고 할 정도로 무서운 밥상 물가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2월에도 고물가의 행진은 계속될 거다라는 예상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 고물가 중에서도 외식 물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식재료 비용보다는 이 외식 물가의 비용이 훨씬 가파르게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배달이라든지 외식을 많이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엥겔 지수의 비상,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거기에 이제 공공요금까지 인상되면서 정말 안 오르는 게 없구나라는 어떤 걱정과 시름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이게 또 하나의 핑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돈을 좀 열심히 올해 들어와서 모아보자, 좀 아껴보자, 다이어트도 좀 하고 식재료 엔게이지 좀 낮춰보자 라고 생각했던 많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핑계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해보려고 그랬는데 물가가 요즘 이만저만 높은 게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이뤄내려면 이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자, 이 핑계는 좀 멀리 차버리고요. 사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메타 인지력을 발휘해야 된다. 제가 최근에 이제 메타 인지력 이야기를 좀 몇 번 했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나를 좀 객관화해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과 능력을 우리가 메타 인지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러면 고물가 시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극적인 맞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려운 일 하나 딱 생겼다 그래서 그냥 거 봐라. 내가 뭐 하려고 그랬는데 이 물가가 이렇게 비싼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엥겔 지수라는 거 사실 먹는 걸 어떻게 줄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먹는 걸 줄이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먹는 걸 줄이라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먹는 것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라, 이런 이야기죠. 자, 2023년도에 끊어내야 될 7가지 과소비에 대해서 제가 전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을 해주셔서 불과 열흘 남짓 넘어갔는데 벌써 27만 회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생활비를 좀 아낄까 하는 그런 니즈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7가지 중에서 오늘 주제는 제가 말씀드린 이 월소득의 엥겔 지수가 몇 퍼센트 되느냐. 자, 주식 비용과 외식 비용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 이 먹는 것에 사용하는 이 비용 어떻게 줄일 거냐, 이 2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 2가지는 뭐냐면 월소득의 25%를 넘는 주식 비용, 외식 비용, 그리고 월소득의 15%를 넘는 문화 레저 비용을 얘기했는데, 제가 이걸 왜 2가지를 하나로 묶었냐면 말이죠. 여러분, 엥겔 지수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내가 식생활비가 월소득이 얼마나 차지하느냐, 이 비중이잖아요. 자, 그런데 빵은 식생활비에 들어가는 거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내가 커피 마시면서 조각 케이크 하나 먹었는데 요거는 그러면 식생활비냐? 그 다음에 우리 많은 분들이 간식 드시잖아. 간식, 과자도 있고 그 다음에 디저트도 있고 이런 것들도 다 그러면 식생활비에 들어가는 거냐? 아니면 문화생활에 들어가는 거냐? 사실 경계가 굉장히 애매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문화생활하고 식생활비를 합쳐서 40%를 넘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40%라는 게 왜 나온 거냐면 말이죠. 여러분이 그 월급을 받게 되면 그 월급의 최소한 50% 정도는 미래를 위한 투자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월급 중에서 고정비가 있잖아요. 또 월세 내는 분들이 있죠. 대출이자 내는 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문화생활하고 식생활비를 합쳐서 40%가 넘는다? 이거 그러면 절대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비용을 어떻게 하면 좀 줄일 것이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엥겔 지수는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보통
소득이 높아질수록 엔겔 지수가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350만 원 미만이면 20%, 350에서 700은 15%, 700 이상이면 10%면 충분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물가가 너무너무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야, 이게 좀 사실은 아무리 제가 가이드라인을 주는 사람이지만 이거 조금 너무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거를 벌써 말씀드린 지가 작년이기 때문에 이거는 25%, 20%, 15%로 올려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350만 원 미만인 분 같은 경우는 한 90만 원 정도가 사용이 되는 거고요. 식생활비로. 그 다음에 350에서 700만 원인 사람, 예를 들면 한 500만 원 정도다. 그러면 한 100만 원 정도. 그리고 700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 한 120만 원 정도가 식생활비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이거보다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기준점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요번에 명확하게 본인 계획에 집어넣어서 아, 내가 엔겔 지수를 지금 많이 오버하고 있구나. 아니면 적절히 잘 사용하고 있구나.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거죠. 자, 2인 가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2인 가구는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퍼센테이지에서 5% 정도 올라가면 됩니다. 5%. 3인 가구 같은 경우는 10% 정도 올라가면 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1인 가구와 2인 가구와 3인 가구 중에 가장 엔겔 지수는 높은 가구 수는 1인 가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1인 가구가 엔겔 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구 원수가 많아질수록 엔겔 지수는 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지하철역에 보면 옛날에 이게 스크린도 없었거든요. 여러분 이 스크린도 없던 시절에 지하철을 탔던 기억이 있는 분들은 아마 굉장히 좀 젊은 나이가 있는 그런 분들이겠죠. 자, 스크린도어가 없을 때는 항상 지하철이 들어올 때 이 노란 선 1m 뒤로 물러나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솔직한 얘기로 뭐 여기 서 있어도 지하철하고 부딪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항상 이 노란 선 1m 뒤로 물러서라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무슨 얘기냐면 어떤 기준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가이드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절대 20%를 넘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려야 여러분들이 한 25% 안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말부터도 그냥 25, 30%도 괜찮다 이러면 30에서 40% 정도를 쓰는 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다.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다 이거죠. 자, 우리가 그러면 한 달에 여러분 몇 끼를 드십니까? 뭐 한 달이 보통 30일이니까 90끼를 먹겠죠. 90끼. 90끼를 먹는데 우리가 어떻게 뭐 몇 끼, 삼시세끼만 먹는 건 아니잖아요. 간식도 먹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브레드도 먹고 그 다음에 또 뭐 가끔 간식, 디저트도 먹다 보니까 보통 한 달이면 우리가 몇 끼를 먹는다? 120끼를 먹게 된다. 120끼. 자, 우리 학교 급식이 요즘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하는데 요즘 내용이 괜찮네요.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거 점심으로 어떻습니까? 이 콩나물 이거 뭐야? 콩나물 밥인 것 같은데 미역국에 제육에 소세지 볶음에 오이 소배기에 계란찜. 야, 이거 괜찮다. 자, 이게 지금 학교에서 주는 급식 중에서 최고 높은 급식 단가가 강원도 교육청의 4,24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끼의 단가가 4,240원이라는 거야. 야, 근데 굉장히 훌륭하네. 자, 이 정도의 단가가 바로 4,240원인데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식생활비를 한 달에 100만 원을 쓴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20끼를 먹는다 그랬죠? 120끼를 먹는다 그러면 하루에 4끼를 먹는 건데 4끼를 한 끼당 8,330원 꼴로 먹는 거야. 와,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좀 전에 지금 보여드린 이 사진 이게 4,240원으로 가능한 물론 규모의 경제가 있으니까 대량으로 조리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4,240원 정도의 단가에서 나오는 음식의 퀄리티라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로 120끼를 먹는다 그러면 한 끼에 8,330원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뭐 쉽게 한 달에 한 100만 원 넘게 식생활비로 쓴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좀
낮출 것이냐 한번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절차가 있어요.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엔겔 지수를 즉각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부터 먼저 시작을 해라. 자, 우선 점심값 있죠? 그 다음에 외식값 있죠? 그 다음에 배달, 그리고 마트에서 장 보는 거 있죠? 이 모든 비용이 다 엔겔 지수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여러분 월소득으로 나눠보면은 얼마인지가 나오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1인 가구 같은 경우 350만 원 미만이면은 25%를 넘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문화생활지원비와 합쳐서도 40%를 넘어서면 안 된다. 자, 이거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여러분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엔겔 지수가 안 낮아지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엔겔 지수가 얼마인지를 지금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자, 이걸 한번 파악을 해보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당장 냉장고로 달려가서 냉장고 문을 열어보십시오. 냉장고에 뭐 있습니까, 여러분? 텅텅 비어 있는데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 나는 이렇게 식재료를 음식물 쓰레기를 안 만들고 알뜰하게 쓰고 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집에서 조리를 안 해 먹는다는 거예요. 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는 게 지금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냉동실을 한번 보십시오. 냉동실을 보면은 냉동 음식은 좀 있죠. 냉동 음식을 보니까 꺼내 보니까 저 구석에 있는 것까지 꺼내니까 만두인데 이게 도대체 언제적 만두인지, 그죠? 얼린 뭐 전인데 이게 언제적 전인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다라고 봤을 때 냉장고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엔겔 지수를 낮추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나오거든요. 관리비 영수증에 나오는 거를 모르는 분도 있죠.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십시오. 가구원 1인당 음식물 쓰레기가 1kg 이상 배출된다 그러면 엔겔 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 냉장고를 열어서 여러분들의 식생활 재료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관리하는지. 자, 가장 많은 경우가 어떤 경우냐? 냉동실은 꽉 차 있는데 냉장실이 비어 있는 거야. 자,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냉장고를 불필요한 냉장고에 괜히 전기요금을 내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 냉동고에 들어있는 요리 정말 오래된 거거든요. 빨리 소진하지 않고. 그리고 식생활비도 장에서 마트에서 장보기를 해와서 음식을 만들어 드시는 분이 거의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본인의 경우,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마트에서 장 보는 습관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도 거의 끝나가고요. 마트에서 장을 봐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마트에 장 보러 갔다가 쓸데없는 식재료 많이 샀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 뭐냐? 시식 코너에서 갑자기 시식을 먹어보고 야, 이거 너무 맛있다 해서 사시는 분보다는 그런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그래서 한 번 더 먹었어. 미안해서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케팅 용어에 보면요. foot in the door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foot in the door라는 게 뭐냐면 한 발 들여놓기 전략. 어떤 사람들이 아주머니가 꼭 하나 먹어보고 가라고 그러잖아. 안 먹어요. 그래도 이거 하나만 먹어보고 가라. 안 사도 되니까. 자, 먹어봐라라고 하는 거에 부탁을 자그마한 부탁을 들어준 경우는 큰 부탁을 들어줄 가능성을 높이는 거거든요. 이게 프린더 도어입니다. 그래서 한 발 들여놓기 전략에 의해서 시식 코너에서 시식을 한 사람은 그 음식을 사용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것이 이제 마케팅의 원칙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마트에는 배고플 때 가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고픈 상태에서 가잖아요. 뭐든지 다 맛있어. 이 만두가 그렇게 맛있었나? 이 소세지가 그렇게 맛있었나? 이 라면이 그렇게 맛있었나? 그거 여러분들이 배고파서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트는 첫째 뭐다? 배 부른 상태에서 가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품목을 메모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최근에 이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많이 안 하잖아요. 자, 지금 보여드리잖아요. 여기 써 있잖아. 참기름, 생선, 라면. 요거 제가 우리 와이프가 써서 붙인 거를 잽싸게 사진을 찍은 거야, 이게. 보니까. 그래서 한 열흘 만에 이마트를 가다 보니까 굉장히 물건이 많네. 하여튼 보니까 어쨌든 요렇게 품목을 사야 될 거를 써서 가는 습관이 여러분 옛날에 있었는데 최근에는 1인 가구가 되다 보니까 뭐예요? 뭐 물건 몇 개 사지도 않는데 뭐 그거 적어가 뭐 하냐? 가서 그냥 대충 둘러보고 필요한 거,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사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식 코너에서 발을 멈추고 불필요한 식자재를 사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마트 장보기 습관을 가지시되 배 부른 상태에서 밥 먹고 마트를 가야 되고 이렇게 품목을 적어 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꼭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외식 예산과 배달 예산과 장보기 예산을 분리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야, 여러분 머릿속에 한 달에 엔겔 지수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엔겔 지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냥 금액으로 얼마 이거보다는 자, 외식 있죠, 외식. 자, 외식이 뭡니까? 구내식당에서 밥 먹어도 되는데 밖에 나가서 먹는 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집에서 저녁에 밥 해 먹기가 좀 귀찮아서 나가서 친구하고 약속 잡아서 먹는 거. 주말에 뭐 내가 집에서 밥 해 먹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트하면서 먹는 거. 이런 게 다 외식이죠, 외식. 자, 이 외식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배달 예산. 어떨 때는 정말 귀찮아가지고 배달을 시킬 때가 있잖아요. 이거 뭐 배달이라는 것 자체가 뭐 전혀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되도록이면 줄여야 되겠지만. 자, 배달 예산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마트 가서, 홈플러스 가서 내가 장 보는 거, 이것도 예산을 만들어 놓으라. 자, 그러면 이 예산 안에서 장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정말 살림하는 맛이 나죠. 살림하는 맛이 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예산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엔겔 지수가 이상하게 안 떨어진다 했더니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후배 들어왔다고 밥 사고, 동료한테 밥 사고, 내가 신세졌다고 밥 사고 하면서 밥을 사기 시작한 습관이 들어서 정말로 후배들한테 밥을 한 번도 못 얻어 드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의외로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점심 식사에 더치페이 문화를 정착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선배, 후배, 진짜 그렇죠. 선배가 돼서 후배 어떻게 밥을 안 사주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배가 한 번 밥을 사고요. 한 번 사고요. 그 다음에 선배가 한 2번 정도 밥을 사면 후배님들도 한번 선배님한테 밥 사십시오. 이거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의 아주 좋은 전통의 문화이긴 한데 일방적으로 선배라는 이유만으로 돈을 많이 내야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을 선배님이 사셨으면 한 번은 후배님들이 좀 사셔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유명한 영화 장면이죠. 이게 뭐죠? 네가 가라 하와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선배님들 잘 들으십시오. 자, 이 영화의 유명한 장면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오늘 말씀드렸던 엔겔 지수를 낮출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품목을 메모해서 장을 봐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배고플 때 가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심, 외식, 장보기 예산을 따로 만들어 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더치페이 문화의 완전 정착. 자, 선배님이 2번, 3번 사셨으면 한 번은 후배한테 얻어 먹어야 됩니다. 자, 우리 선배님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게 뭐죠? 네가 가라 하와이가 아니고요. 자, 네가 사라 오늘은. 요거 한번 여러분들, 저 잘 안 되는데 네가 사라 오늘은, 아니면 네가 사라 돈가스. 자, 여러분들 연습을 하셔서 후배님들에게 오늘 점심은 좀 얻어 먹을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한테 그런 문의를 많이 주시는 분들이 어쨌든 자본금이 많이 없고 자기 이제 실력이나 이런 게 검증이 안 됐을 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 이런 문의를 많이 주시거든요. 네네. 저 같은 경우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배달 창업인 것 같아요. 배달 창업. 네. 배달 창업도 잘 만들면은 네. 한 달에 그래도 5, 600 이상씩은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